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인생도 너무나 하찮고 서글프게 생각한 삶도 모두가 지나면 세월 속에 묻혀버려 모두가 바람 속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은 이 세상에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에 못 이겨 생과 사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무거울 때일수록 잠깐의 심호흡을 하면서 인생 고민을 한 번쯤 옆으로 밀어두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훈의 우울증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천충사랑인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많이 네. 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날씨가 그렇게 아주 많이 춥진 않다. 영하로 막 내려가지는 않는 날씨인 것 같아서 네. 요즘에 그러니까 막 쌀쌀해가지고 사람들이 패딩은 다 입잖아요. 추워서.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막 춥진 않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막 너무 추워서 아주 뭐 걱정이 돼서 막 월동 준비를 해야 되나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막 한겨울 추위가 찾아온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주 추우려면 추울 수도 있는데 정말 추위가 이제 전에 우리가 보면은 온난화가 됐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겨울에 한 12월 정도부터 추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12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 날이 따뜻해가지고 눈이 안 오다가 네.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옛날에도 그랬었거든요. 한 5, 6년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도 11월에는 그렇게 안 추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네네. 다행이다 싶은데 또 12월 1월에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서 한파가 밀려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기온 변동성이 엄청 클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네. 그 외에는 날씨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지 혹시. 올겨울은 강수량은 평년하고 비슷하고 지금 온도도 그렇게 막 평년하고 다르게 막 춥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또 올겨울은 또 가뭄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겨울이 되면은 저희가 추워서 패딩을 많이 꺼내 입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패딩을 선생님 어떻게 세탁하는지 아시나요? 패딩은 솔직히 그 세탁소에 맡기기도 하지만 저희는 세탁소에 맡기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땐 집에서 빨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 세탁도 가능하다고 해서 네네. 그 세탁소에 맡기는 게 좀 더 나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물빨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많이 입는 다운 패딩은 충전재가 거의 오리털이나 거위털이잖아요. 네네. 근데 천연 유분이 들어있어서 물세탁으로 하는 게 손상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세탁한 다음에 잘 건조할 때 그 좀 페트병 같은 걸로 이렇게 잘 두들겨서 말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두들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거의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인 가족이다 보니까 저번에 그 패딩 5벌을 6벌 맡기는데 한 20만 원 돈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비싸게 받아서. 뭐 근데 패딩값 나오는데.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입다 보니까 그 소매라든가 목 카라 같은 데가 좀 많이 지저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세탁을 하기가 좀 만만치 않다 싶어서 이렇게 패딩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또 의외로 패딩을 세탁소에 맡기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그 물빨래를 하는 것도 정말 괜찮다고 하니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보면은 네. 그 생각을 해보면 오리가 비 맞고 다니잖아. 오리나 닭 보면은 비 맞고 스스로 말리고 잘 지내잖아요. 네네. 그러니 그 오리털도 당연히 물에 강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빨고 말리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는 교복을 입었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이제 그 마이 말고 코트가 있는데 코트를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기로 처음에는 세탁소에 맡겨라.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게 좋은데 그 다음에는 물빨래를 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드라이 클리닝을 할 때는 물빨래에서 빠지는 때는 잘 안 빠진대요. 아, 네,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으로 기름기는 때는 빼고 그 다음에 물빨래를 해가지고서는 깨끗이 빨아라. 물빨래는 기름기도 빠지고 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말리는 게 되게 힘들고 예. 좀 관리를 잘해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의 온도는 찬물보다는 30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알칼리성 저희가 쓰는 세제들이 다 알칼리성이잖아요. 네. 그 세제를 이용해서 빨래를 하면 되는데 손목이나 목 부위는 잘 더 지저분해지니까 알코올이나 중성 세제로 문질러서 먼저 빨고 그다음에 가벼운 패딩은 수건을 같이 넣어서 세탁기에 돌리게 되면 그
손상 없이 이렇게 빨래가 된다고 하니까요.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릴 때는 충정제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골고루 펴가지고 그 두들겨서 뭉치지 않게 이렇게 건조대에 걸어서 이렇게 널게 되면은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말려서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겨울에는 이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이렇게 패딩도 좀 관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패딩이 옛날부터 있진 않았었고 아마 저희가 중학교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뭐 이때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패딩이라는 거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새로운 옷들이 많이 생겨서 나오고 저희가 뭐 옛날에 무스탕이 있었지만 무스탕도 그렇게 많이 막 시중에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막 TV에 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평생 한 벌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입는 경우가 있었는데 결혼할 때 뭐 혼수로 무스탕을 혼수로 요즘도 혼수로 하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예. 친구가 결혼할 때 무스탕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스탕 말고 그 털 있는 뭐라 그러지 그거를 펄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받냐 그랬더니 지금 아니면 못 받을 거니까 받을 거야. 그래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러냐 나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재미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월동 준비를 하는데 뭐 이렇게 크게 막 젊으니까 막 입고 다니는 건 아니고 조끼 정도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아, 재밌네요. 그 지금 겨울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단 그 옷은 그렇게 패딩을 준비하고 좀 김장철 한참 진행되고 있잖아요. 선생님은 네. 혹시 김장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김장 안 해요. 선생님이 주신 김장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얻어먹기도 할 거고, 네네. 제가 오늘 겉절이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겉절이가 생각보다 맛있게 됐어요. 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 가는 그 가게가 있는데 거기 계시는 저기 뭐냐 그 가게 주인분하고 좀 친한데 그분이 네. 자꾸 뭐를 주세요. 근데 어. 그냥 감사하게도 이렇게 뭘 챙겨주시는데 배추 한 포기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배추 한 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댕굴댕굴 굴러다니다가 오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애기 아빠가 이거 오늘 뭐 안 하면은 이거 버릴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버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해가지고 네. 보러 갔어요. 근데 꼬맹이들이 막 전에 어젠가 그젠가 보더니 그런 거야. 엄마 여기서 작은 벌레가 키어다녀. 막 이래가 까만 벌레. 그래서 오늘 가서 보러 가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 벌레가 나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랩을 딱 벗겼는데 벌레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게 있었나 봐. 까만 게. 해서 내가 소금을 두 주먹 정도 치고 이제 열기 전에 소금 뿌려야지 이렇게 벌레 죽으라고 네네. 준비를 다 하고 그다음에 물로 헹구기 전에 소금을 먼저 뿌렸어요. 네. 왜냐면 물로 하면은 그 물에 따라서 나올까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물로에다가 좀 소금에다 담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겉절이를 만들었는데 인터넷 보고 막 이제 했거든요. 그쵸.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요리책을 많이 사서 봤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유튜브나 그런 네이버나 그렇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요리하기가 참 쉽습니다. 요리를 좀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맛있게 해먹고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임향주의 청개의 바람이 되어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사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이제 겨울이라 그러면은 건조 시기가 막 다가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또 피부도 건조하고요. 또 일단 낙엽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산에서도 산불이 좀 많이 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한다고 주의를 해도 계속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고민인 게 산불이 계속 나는 거는 불을 태울 만한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을 꺼지게 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건데 산불을 많이 나게 하는 거는 마른 나무 그다음에 나뭇잎이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해요. 네네. 산에도 나뭇잎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은행잎 떨어지듯 많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철나무가 많은 곳은 그렇게 나뭇잎이 많이 안 떨어지고 산에도 산에 올라다니다 보면 낙엽이 아주 많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길에는 진짜 막 낙엽이 그러니까 은행나무 잎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우리 서울 시내 보면 거의 은행나무 잎인데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산에도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뭐 산이 엄청 심각해질 텐데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강원도 쪽이 제일 심하잖아요. 비가 이제 산불도 많이 나고 인왕산에도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산불이 많이 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산불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낙엽이 쌓여 있는 게 1m 이상 쌓여 있는 경우도 많대요. 예, 예.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불이 계속 나고 불씨를 또 그 낙엽들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요. 숨겨진 낙엽 속에 있는 불씨. 그걸로 인해서 계속 불이 나고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불을 끄는데 16시간 들었다고 선생님 어디가 16시간 걸렸다고 지금 했죠? 양양에서 불이 났었는데 양양 서면 산불이 16시간 만에 진화됐는데요. 예. 예. 지금 330가구
600명이 그 좀 많이 힘들어하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22만 5천 제곱미터가 탔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뭐 보니까 산불 진화 헬기가 26대가 그 투입이 돼서 잔불을 제거하고 있고요. 진짜 큰 불이 났었네요. 네. 그리고 326명이 투입을 해서 지금 불을 끄셨다고 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산불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보니까 뭐 강원도 양양군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뭐 다 공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산불을 피해를 막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많은 낙엽이 쌓여서 산불이 나다 보니까 이게 한번 불이 나면 잘 꺼지지 않고 이게 긴 시간 동안 연료 시간이나 그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니까 너무 또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산불이 굉장히 요즘에 자주 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뭐 진짜 길게 오랜 동안 뭐 탄 적도 있는데 거기는 뭐 191시간이요? 네. 뭐 그 작년에 이렇게 비가 저기 뭐 산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산불은 지금 이게 양양이 가장 심각한 산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특히 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이 나면은 힘들게 되는데 뭐 담뱃불 아니면 거기서 뭐 구워 먹던가 이렇게 하면서 네네. 이렇게 불이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이 불을 갖다 꺼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길을 만들어서 소방차가 들어가게 하자라고 이렇게 네네. 지금 길을 만들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거를 또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려고 길을 만들다 보면 또 물이 금방 빠져서 뭐 저기 산에 뭐 습하지 않아져서 또 건조해지니까 산불이 나기 쉽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네네. 저는 또 이제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이제 갖게 하자 뭐 여기 숲이 그 건조해지지 않게 하자 하는데 솔직히 요즘에 가뭄이 잘 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죠. 산길을 내지 말자 하지만 산길을 내지 않으려면 제가 보기엔 적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산이 아니면 물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물길이 있으려면은 인공 호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 속에 보면은 계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계곡이 분명히 흐르는 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흐르는 물이 산에 있는 건 다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강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산 속에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좀 많이 모여질 수 있도록 산 중에 호수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도 지금 산이 메마르고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거를 이겨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산불이 그냥 한 군데서만 쫙 오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산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퍼지잖아요. 이렇게 그쵸. 동글동글하게 하면서 쫙 퍼지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다 그걸 막아야 되는데 한쪽만 뚫려도 그쪽에서 또 뺑 돌거든요. 그러니까는 불이 잘 꺼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래 그렇죠. 치면 그 산불이 나고 있는 곳 바로 그 앞에가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물길이 있어야 돼요. 네네. 왠지 아세요? 왜요, 선생님? 이게 불씨가 날아가거든요. 맞아요. 불씨가 날아가기 때문에 가까운 데 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저기 멀리 있으면서도 이렇게 딱 막고 있어야지만 얘가 좀 물을 스며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물을 받아다가 소방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이 꺼질 텐데 그 방법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다니는 길도 길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중에 호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도 깨끗할 것이고 그 물도 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린쿨러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받아다가 산에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그게 이제 계곡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고 산을 가능하면 이제 그
그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데 지금 가뭄이 계속 들면은 산이 계속 메말라 버리잖아요. 그렇죠. 메마르니까 이걸 감당할 재간이 없는데 산속에 좀 깊은 호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메마르지 않을 정도에 잘 만들어 놓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산마다 하나씩 좀 산이 깊을수록 좀 더 열심히 만들자. 그러니까 뭐 산에다가 우리가 케이블카를 만들 게 아니라 산불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스프링클러 같은 걸 이렇게 물을 저장해 놨다가 산불이 나면은 나기 전에 좀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걸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참 다방면으로 AI가 발달한 시대이다 보니까 이 산불을 예방하는 방법도 좀 과학적으로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느라고 바쁘지 말고 불이 나기 전에 그걸 예방하는 방법을 좀 더 찾아서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옛날부터 그거잖아요. 물이 없을 때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비가 안 내리면 다 임금의 잘못이다라고 옛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임금이 기우제를 지냅니다. 항상 네. 비오라고 기우제를 많이 지내는데 언제까지 그걸 지내야 되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지내야 될까요? 비가 올 때까지. 그렇죠. 그럼 비가 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하도 해도 안 오잖아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안 그러면은 임금이 못 나서 비가 안 오는 거니까.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은 비 오지 말라고 또 제달을 지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비가 그칠 때까지. 쉽지 않아요, 사는 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도 가뭄이 되면은 못 먹고 쌀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옛날에도. 네네. 그런 것처럼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고 우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에 그쵸. 너무나도 건조해서 지금 옛날에는 농사짓기 위해서 이렇게 농수로를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건조해서 산불을 막기 위한 산불수로 그렇죠.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네. 정말 예방은 불을 나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다 보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골매의 하늘나라 우리님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눈은 매서웠고 흰 눈이 가득한 날 사랑하는 님 찾으러 천상에 올라갈 때 흰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 무렵이 되면은 항상 걱정되는 게 아까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낙엽이 굉장히 우리한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낙엽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낙엽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무가 떨어져서 이 자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 우리 뭐 길에 세워져 있는 가로수라면은 뭐 좀 이식을 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안에서 문제지만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낙엽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단풍은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름다운 거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려고 저희는 산에 가지 않습니까? 네네. 산에 갔을 때 부주의로 산불이 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풍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산불 조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7일간 가장 단풍이 많이 들고 예쁠 때고 낙엽이 많이 쌓여 있을 텐데 정말 저희가 불조심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단풍이 든다는 거는 그 가뭄, 그러니까 물이 적고 건조하고 네. 그다음에 일조량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렇게 단풍이라는 게 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가면 이때가 참 산불이 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메말라가 나뭇잎들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몸이 메말라가지고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얘네들도 늙어서 이렇게 메말라서 죽는 거거든요. 네. 물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내가 담배 잠깐 피우든지 불 잠깐 피워도 뭐 더 번지겠어 옆에 흙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불씨가 날아다녀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네, 불씨가 아주 멀리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나뭇잎에 불씨가 살짝 있어도 얘네들이 티를 안 내고 있다가 살짝 이렇게 빨갛게 조금 있잖아요. 네. 날아가서 붙으면 이제 막 크게 불이 나는 거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좀 뭐 꼬리 물기 하면은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즘에 뭐 AI로 뭐 하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말씀 좀 예. 해주시겠어요? 네, 한겨레 신문에서 봤는데요. 교차로 꼬리물기 이제 AI가 잡는다. 12월부터 단속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경찰청에서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그러면은 정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녹색 신호에 교차로 안에 진입해 적색 신호로 변경된 후에 일정 시간 정차 금지 지대에 머무는 대상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일단 꼬리물기로 인해서 차선이 많이 차가 막히고 또 교차로가 그 신호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자기 걸리지 않으려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는 뭐 AI가 컴퓨터가 이렇게 탁탁 체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운전도 참 얌전하게 잘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 시내가 지금 50km 정도만 달리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60km를 달렸었는데 그때도 진짜 많이 위험했었는데 50km로 바뀌었던 것 같고 학교 앞은 30km고 또 그 동네에 이러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은 좀 더 20km 정도, 10km 정도 이렇게 낮게 다님으로 인해서 좀 사고가 좀 덜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뭐 20km, 30km로 달려 있는 거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거 50km로 돼 있잖아요. 시내에서 달리는 게. 근데 차들이 50km로 달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60km라고 해서 60km 달리지 않고 옛날에 쌩쌩 달려가지고 저게 50km야, 저게 60km야 뭐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세게 달리니까 우리가 사고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다치면 우리나라는 사망 사고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시내에서 외국에선 사망 사고가 전혀 없대요. 아무리 교통사고가 나도 사망 사고가 0%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시내에서 운전이 40km예요. 아, 그거 괜찮네요. 선생님 괌에 다녀온 적 있으시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 나라도 그렇게 적어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 세게 갔다 그러면 바로 경찰들이 옆으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차들이 시내에서 천천히 다니니까 전혀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50km라고 하지만 50km로 안 달리고 엄청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좀 시내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버스가 중앙 차선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버스 내리는 데가 중앙 차도 중간에 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되게 좁아요. 좁아가지고 거기서 내리고 타고 할 때 좀 위험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버스 기다리다가 비 오는 날 물튀김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너무 좁으니까 네네네. 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간격도 작고 움푹 파인데 비가 엄청 많이 튀기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진짜. 네, 근데 뭐 뒤로 갈래야 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뒤로 가면은 찻길이고 앞으로 가도 찻길이고 이게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공간이 그래서 졸음운전 하시는 분 있으면은 서 있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고 네.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물 튀는 것도 되게 위험한데 참 속도를 좀 저기 주차장이 아니죠. 그 정류장 있는 데는 몇 킬로까지 달리세요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시속 40km라고 하는데 40km로 달리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좀 정류장이니까 당연히 쓰려고 천천히 들어와야 되는데 안 서고 가는 차들도 많습니다. 근데 안 서고 가는 차들 있잖아요. 그게 뭐 큰 차라든지 뭐 여기 정류장 아닌 경우에 그렇죠. 근데 엄청나게 세게 물을 튀기고 가는데 뭐 솔직히 버스를 타러 가는 거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챙겨가지고 그나마 예쁘게 챙겨서 나왔는데 거기서 저기 물을 막 뒤집어 쓰고 있으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뭐 일하러 가는 경우도 많고 친구 네.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고 뭔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꾸민다고 열심히 꾸며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막 당하면은 막 화가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화가 난 거 막 내색도 못해요. 사람들 있는 데서 내가 막 성질 내면 뭐 할 거야. 이미 차는 갔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또 닦을 만한 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겨우 말려야 되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정류장에 들어오는 차들은 최소한 몇 킬로까지 달려라, 좀 줄여라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건널목뿐만 아니라 비 오는 날 길을 걷다 보면은 지나가는 차에서 물이 튀는 게 너무 많이 여러 번 당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푹 파인 도로가 그냥 방치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도로 공사를 할 때 요즘에는 예전처럼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땜질식으로 이렇게 구멍 난 데만 이렇게 메꾸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제대로 깔리지 않아서 그런지 비만 오면은 그 도로가 움푹 파인 곳에서 웅덩이가 져가지고 지나가는 데 자동차 바퀴에 튄 물이 그 옷을 다 젖히게 하는 게 너무 많고요. 또 건널목이 그 중앙 차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면은 움푹움푹 파인 게 있어서 잘못해서 발을 접질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도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도로공사 진짜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으로 제대로 안전한 도로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울퉁불퉁한 경우도 많고 네. 울퉁불퉁하니까 당연히 밑에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비가 고이고 네. 그리고 또 댐질을 너무 약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그게 또 깨져가지고 또 거기에 또 파이고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올해도 네. 지금 저 끝나가긴 하지만 그냥 살짝 땜질식으로 이 깨지면 이렇게 메꾸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메꾸면 잘못 메꿔지면 계속 떨어져가지고 계속 수리하잖아요. 치료하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 엄청 짜증나는 것처럼 한 번에 하고 나서 최소한 10년은 그 똑같은 공간을 안 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네, 정리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품을 잘 쓴다면은 이게 보존이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계속 민원을 넣어서
깨지고 파이면 또 하고 한 제가 보기엔 10번은 더 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비가 계속 옵니다. 오니까. 네네. 그래도 그 자리는 계속 파이고 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정류장 그 앞이 대부분이고 건널목이나 아니면 사람이 다니는 곳에 옆에 다니는 차들은 속도를 20km 이내, 30km 이내는 해야 되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어요. 천천히 가야지 자기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차에서 물 튀면은 네. 배상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다는데 아우 정말요? 배상을 어디서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떠난 차 번호도 보내오고 나는 그러고 있어서 그거는 좀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터보의 어느 재즈바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을 알지만 아직도 너의 기억 그대로인데 아픈 상처들을 안고서 살아갈 순 있지만 지우기 너무나 힘들어. 나는 오늘 밤 내 생각에 숨 마시고 이 비가 오는 길거리나 홀로 방황하고 있다. 재작년 이맘때쯤 너와 함께 언제나 즐거웠던 어느 제주바에 갔다. 너무나 슬픈 음악 선율과 담배 연기 희뿌연 구석 자리를 앉아 너를 생각한다. 이 어두운 조명 아래 마치 네가 웃고 앉아있을 듯한 착각을 느낀다. 이제 슬퍼하지 않을 거야. 내 맘속엔 없으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지. 너를 알기 전 나는 항상 혼자였으니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서로 외면해야만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이미 남의 사람 돼버린 현실 속을 나 홀로 쓸쓸히 살아가야 해. 너와 헤어져 지낸 지도 어느 년. 너 항상 행복하길 축복하며 빌어주고 있다. 수많은 어두운 밤을 잠못 이루면서 나 오직 너에 대한 생각뿐이다. 너 또한 나에 대한 지난 아픈 기분 추억 마음 깊이 그리워할지는 좀 궁금하다. 나 이젠 우연인지 비련인지 가끔 널 보더라도 웃어줄 수 있는. 이제 슬퍼하지 않을 거야. 내 맘속엔 없으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지. 너를 알기 전 나는 항상 혼자였으니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서로 외면해야만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이미 남의 사람 돼버린 현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방송국에서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을 해가지고 최장기 방송을 했던 가재울 라디오에서부터 이제 시작했던 음악 수다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 네. 가젤 음악 수다방 500회 특집 생방송을 했었다고 하네요. 네. 선생님 그때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땠었나요? 네, 제가 다녀왔어요. 그저께 네. 일요일 날 했었는데요. 봄디라고 하는 분이 방송을 진행을 하시고 아, 그다음 PD 분이랑 이제 같이 하셨는데 네네. 분위기가 되게 편안하게 방송을 하시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네. 노래를 또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노래에 대한 스토리도 조금씩 해주면서 방송을 쭉 진행하셨는데 그게 벌써 500회나. 예. 일주일에 한 번에서 500회 하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네, 솔직히. 보니까 10년 그러니까 넘었다고 하네요. 네, 이게 네. 저희도 방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가끔씩 펑크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노래 방송을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500회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몇 회 이렇게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방송할 때 158회 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 우리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혀 몇 회인지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100회는 넘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렇게 횟수를 센다는 게 횟수를 세니까 뭔가 더 의미가 있어 보이고 500회? 막 이렇게 있잖아요. 400회는 400회를 그거 축하를 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같아서 아깝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1년 동안 쭉 해도 한 달이면 4번이잖아요. 그쵸. 4번이고 그러면 1년이면은 48번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48번이면은 480번이 되면 거의 10년인데 이게 500회를 했다면 10년이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10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 속에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 늙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세월이 네네. 흘러가니까. 예. 근데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추억도 많이 쌓고 사실은 제가 평상시에는 노래를 열심히 잘 안 듣는 편인데 음악을 자꾸 틀면서 이제 선생님도 어쩐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더 많이 듣게 되고 그쵸. 관심을 쓰잖아요. 선곡을 뭘 할까 하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음감도 조금씩 알아지는 것 같고 음악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뭐 계속 음악을 틀고 소개하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500회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쪽 이제 음악이나 노래 쪽에서 예. 노래를 연구를 하잖아요. 이건 누가 만들었고 막 이렇게 어. 조금씩 이제 하다 보니 노래를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절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쵸. 이제 절기 딱 어느 정도 들으면 그거는 그럴 때인데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느낌, 마음이 좀 안정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전문가가 되어간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분들도 그런 연륜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보냈구나 저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들도 저 분야에는 전문가겠거니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해보지 않았으면은 그 느낌을, 그 감정을 못 느낄 텐데. 그렇죠. 우리도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 저 사람들도 이런 느낌이고, 저 사람들을 그러니까 무시 못하겠구나 라는 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분야에선 진짜, 그냥 그분들이야 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내 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저분들은 저 분야의 정말 전문가구나 이제는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할 정도다 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선생님은 어떤지 몰라도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긴 해도 그래도 마이크 앞에 서는 게 막 두렵지는 않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옛날 같으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걱정이 앞섰다면 네네. 그런 게 많이 없지 않나. 네. 저는 선생님 옆을 따라가는 중이라서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제 가고 있는데 선생님 그 뭐라 그러지? 서당계 3년 풍어를 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제가 하던 거를 좀 많이 보던 분들은 좀 비슷하게 뭐라도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뭘 잘하는 거 많지는 않지만 제가 뭐 이렇게 뭐 건강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해주면 이럴 땐 이런 거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요리는 못 하잖아요. 전혀 그런 적은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니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래 자랑 하는데 그렇게 사회 보는 게 두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노래자랑도 1회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게 잘 준비했었고 또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제 500회 특집에 정말 또 이렇게 방송에 노련한 분들이 모여서 방송을 했었다고 하니까 정말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대표님이 얘기할 때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10년을 갈지는 몰랐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분들 관심 많이 쓰시진 않잖아요. 뭐 오면 왔어요. 뭐 이렇게 체크 별로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잘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편안하게 좀 해주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여기 운영진 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밖에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렇게 10년 갈 줄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네네. 하시면서 어저께 기념패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걸 보면서 저 기념패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저걸 받기까지 참 온 세월이 길었다. 그렇습니다. 좀 꾸준하게 오셨구나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저희도 이렇게 방송을 한 게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홍삼 라디오도 했었었고 또 인왕시장에서도 방송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생방송 하면서도 했었던 거 기억도 나고 또 천충사령님도 했었지만 또 다양하게 또 방송을 많이 접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랑 저는 마곡 미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쭉 했잖아요. 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선생님이랑 저는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네네. 이제 이렇게 매주 한 번씩 하는 게 10년 되는 거는 이제 아직은 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병아리 단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방송이라는 것을 같이 해본 세월은 길어서 네.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이제 그 선상에 왔다고는 해도 우리는 좀 더 해야 될 게 많다. 갈 길이 멀다. 네. 네네. 좀 더 그 방송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구수하게 뭔가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500회 특집 저희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500회 특집도 하고 노래자랑도 재밌게 잘 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선생님 건강하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흔적이구나 한많은 피난살이 서른도 많어 그래도
산정거장 서울 가는 시리열차에 길에 앉은 젊은 나중에 시름 없이 내다보는 창밖에 등불이 전다 쓰라린 피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끊지 못한 순정 때문에 기적도